경찰 출석을 하긴 했어요. 저는 한 세 달 뒤에 출석하는 줄 알았어요. 대체 언제 부르나. 음주운전 때문에 출석한 거예요. 음주운전. 빼박. 이거는 빼박 범죄 행위죠. 이거는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인데 논란이 된 장면이 이거예요. 우산을 누가 씌워주고 있습니다. 비 오는데 본인이 아니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산 하나 본인이 못 들고 출석을 하냐. 예? 저 변호사가 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맞나요? 저도 아마 변호사로 본 것 같아요. 예. 네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이라는 본인 아버지 피셜에 의하면은 살인행위에 가까운 음주운전을 해놓고 사고를 일으켜놓고 경찰 출석하면서 우산 하나조차 자기 손으로 들지 않고 타인이 씌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자마자 저게 뭐냐? 경찰 출석하자마자 또 욕먹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저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네. 그냥 하도 막 뭐 우산 의전 이런 기사가 막 나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봐야겠다 하는데 정말 약간 뭐 아마 그러니까 외모로는 아마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뭐 검정색 정장을 입고 아마 뭐 그 저기 보디가드는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그냥 씌워져가지고 뭔가 되게 정말 의전 서열이 높으신 분 아니면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신 분 아니면 뭐 보통 연예인들이 보통 이런 의전 그렇죠. 같은 것들 좀 많이 그런 신변 보호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 뭐 상 받으러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본인이 또 그런 지시를 내렸겠죠. 변호사가 뭐 어쨌든 그 언론 앞에서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내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손하고 한 손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너무 꽂혔던 게 아닐까. 이 공손해 보여야 하는 두 손을 부여잡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계산 안에 비가 올 거라는 계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우산 의전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모든 것이 또 저 모습들도 다 그냥 거짓의 일부지 않을까. 보여주기식의 일부다. 네, 보여주기식이고 정말 저는 이 두 손을 부여잡은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나는 이 모습으로 사진을 찍히겠다라는 그 의지가 불쌍하게 오히려 더 느꼈었어요. 네. 근데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비 맞고 나가지. 비 맞고 이렇게 나가면은 뭐 예전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깨문이들 그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아유 비 맞으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공손한 거 봐라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수의 탁현민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기자님은 중립이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중립 MG예요. 중립 네, MG.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 차라리 비 맞고 그냥 이렇게 나갔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네요. 네. 약간 저 사람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거에 대한 계산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네. 순간적인 대처 방식이 탁현민이었으면 바로 그냥 비 맞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변호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맞다고 저기 박영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 변호사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제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그냥 그렇죠. 드러난 거죠. 네, 아니 의원님도 변호사 쓸 일 있었어요? 전 여지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일반 국민들이 썼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우산을 씌워줘 이런 경우가 좀 흔한가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를 뭐 당연히 음주운전은 아니겠지만 만약에라도 혹시나 뭐 변호사와 함께 어딘가를 동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과연 변호사들이 내 의전까지 해줄까? 이렇게 우산까지 씌워줄까? 전혀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소에서 저런 의전을 받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문다혜가 뭐 공직에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지위를 가졌던 적이 있나요? 없는데도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이걸 또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역지사지로 국민의힘 관계자나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뭔가 범죄를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 출석을 이렇게 했다. 좌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 난리 났겠죠. 네. 분명히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음주운전을 해놓고 파렴치한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로남불,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약간 좀 약간 뭐라 할까요?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하다. 이들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검찰은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문다혜 검찰 소환 통보를 했어요. 이달 중에 참고인 조사 받아라. 그러니까 10월달 안에 참고인 조사 받으라는 건데, 문다혜가 음주운전이 굉장히 크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 대표적으로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이것도 있고 뭐 불법 숙박업 운영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쏟아지고 있고, 문다혜는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일이 많거든요. 이제 문다혜 검찰 소환 통보, 우선 검찰의 이런 통보 반응 관련해서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문다혜가 음주운전 하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 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응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별건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싸잡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별건인데 정말 다 별건으로 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나갈 뿐인 것이지 이게 뭐 음주운전 때문에 옳다구나, 그거는 이제 사안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특혜 채용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음주운전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졌던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이걸로 마치 마녀 사냥을 해가는 것이다라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환 통보를 하게 됐는데 이번 달 말까지, 그게 8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아마 한 이번 주 정도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달 안에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스타 항공과 그렇죠.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랑 정말 이상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 남편 같은 경우에 항공업계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력이 전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로 가면서 뭐 월급도 그렇고 뭐 체류비, 뭐 이주비 이런 것들 다 지원을 받았었던 아주 수상한 행적들이 있고, 또 보다 보니까 그 전 남편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계 외에 이제 그런 전혀 이제 경력이 없었고 오히려 게임업계 맞아요. 경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대가성이 없었을까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 수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때 이제 또 그 북한 예술단 보낼 때도 이스타 항공으로 이게 또 이제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수상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전체적인 그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확인을 해서 정말 잘못된 것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명백하게 저는 이거를 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